안녕하십니까. 나무다이 MC 목요기의 잔다르크 방은미입니다. 오늘도 지난해에 이어서 10살 아들과 6살 엄마 2부를 진행해 볼 건데요. 저와 함께 자리해 주신 박국 선생님과 웅이도령과 함께 또 빵빵한 내용을 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쉬는 시간 잘 쉬셨어요? 30분 딱 쉬고요. 2부 시작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정말 전쟁 난리통은 될 것도 아닌 아드님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6살 엄마의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아드님과의 만남은 지난번까지 들어봤고, 엄마는 과연 어떤 사연으로 무당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얘기 나누기 전에 네. 다큐멘터리 제작 받습니다. 들으셨죠? 그 다큐 제작 받으신답니다. 이제까지 그 나는 싫어 하셨던 그 궁이만신이 드디어 이제 다큐 섭외 받으신답니다. 네, 말씀 좀 조금 듣고 싶어요. 과연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네. 무당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 입문 과정부터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6살 만신으로 지금 소개가 나왔는데 네. 내린꽃을 한 시기가 29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35이고요. 그러니 6살이 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손님들을 상담하고 점을 보고 신하고 응접한 기간은 무불통신이라고 해서 대략 한 8년에서 9년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8, 9년 시간이요? 저 네. 올해 몇 살이시죠? 지금 35이에요. 와, 그러면 그 짧지 않은 세월이었는데 그 엄마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내림꽃을 받게 됐고 또 그 이전에 무불통신이 된 시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만신의 내림 과정 이제 만신의 길에서 신을 응접하고 모시는 길에서요. 첫 관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림꽃입니다. 내림꽃을 하고 지금의 이제 만신으로서 세월을 말한 시기가 6년이란 세월이라 6살로 지금 나왔고요. 네. 원 시작점은 무불통신이라 그래요. 네. 내림꽃의 과정 없이 신이 네. 나한테 먼저 들어와서 일명 손님들을 볼 수 있는 뭐 귀신을 보고 사람의 점을 칠 수 있는 신이 터진 경우죠. 네. 네. 그래서 무불통신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후에 내림꽃 과정을 겪고 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말문이 먼저 터지시고 나서 이제 신내림꽃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앞서 이제 일부에서 들었다시피 그 반지 앞방에서 처음에 신당을 모시고 시작하신 게 그게 처음이 맞나요? 예, 맞아요. 그 어떤 그 장편 소설 같은 분량이 엄마한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보통은 내림꽃으로 입문을 하기 이전에 신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의 어떤 그 몰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 네.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어렸을 때 저도 또한 저희 아들처럼 조부모손에서 컸어요. 조부모손에서 컸고 한 11살 시기 때쯤에 이제 부모님을 만났죠. 이제 네. 새어머니 네. 또 저희 아버지 동생들 둘이 이렇게 생겨서 네. 가족이라는 형성원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천덕꾸러기 아닌 천덕꾸러기 생활을 지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있다가 한 10몇 살 때쯤부터 꿈에 막 시달리기도 조부모님 하고 손에 그러면은 이제 엄마도 또한 또 이제 부모님보다는 조부모님 손에 길러지다가 엄마 아빠로 또 다시 재회를 해서 네. 일반적인 가정 같은 형태로 또 그렇죠. 자라신 거네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뭐 보통 이제 길게 말한다기보다 신데렐라 콩쥐팥쥐 아시죠? 네. 콩쥐팥쥐도 좀 찍었고요. 네. 신데렐라도 찍었습니다. 그러다 15시기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저희 할머니는 이제 불교 신자시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종교가 없으셨던 분이시고요. 종교에 대한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어릴 때 달란트 받지요. 네네네. 교회 가서 달란트 받고 뭐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자연히 저는 그냥 기독교를 가게 됐던 것 같고 또 할머님께서도 저희 기독교 생활에 불교 신자에도 불구하시고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행사에 보면
저 막 축하해 주신다고 네. 놀러도 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생활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니고 즐겁게 네. 지내다가 부모님 만나고 15살 무렵쯤에 자꾸 꿈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도 자꾸 다루게 되고 생전 처음 보는 울긋불긋한 옷들을 막 내가 입고 막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든가 네. 또 하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벽에 그냥 방울부채가 천이 이렇게 달려있고 네. 그곳에서 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서 막 큰절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뭐 달덩이 같은 불이 내 가슴을 때리고 밤새 도망다니고 이런 현상들을 느꼈지만 이게 어떤 무당에 대한 어떠한 증표라는 건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이제 나이도 어린 나이고 또 이거는 약간 뭔가 뭐 악몽 같은 약간 그런 그렇죠. 현상 아닌가 무서웠죠. 싶기도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는 그 정도로 저희가 듣고 내린꽃의 과정 이전의 이야기를 그렇죠. 조금 더 해주세요. 네. 15살 때면 어떻게 보면 사춘기 시절이죠. 네, 답답했어요. 너무 많이 가정적인 부분에서도 숨이 막히고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동생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다 이렇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네, 어찌 보면 나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집안의 상황인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님이 또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꾹꾹 참고 누르고 있다가 집이 그냥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그 집이 있죠. 막 네. 창살 없는 감옥 같고 막 숨이 막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이제 마당이 이렇게 넓은 집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별채 옛날 구옥식으로 돼 있었는데 눈을 뜨고 있나면 아버님이 키우시던 짐승들 삼짐승들이 네. 닭이면은 막 지붕 에서 뚝 떨어져서 죽었다고. 마당에 동물을 키웠어요? 네네. 오, 그 집이 저는 지금은 저한테는 쉬쉬하셨겠지만 어디 터가 요새 세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산짐승을 키우면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아, 짐승을 키우면 그렇죠. 털을 조금 다스리고 좀 네네. 좋아질 수 있다는데 짐승이 이제 대신 가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꼭 제 방문 앞에서 문 죽어도 앞에서. 꼭 방문 앞에서 닭이 이제 낮은 지붕이니까 올라다니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고 이제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문을 열면 딱 시체가 이렇게 누워져 있고 어, 일부러 그런 것처럼. 좀 끔찍하다. 그죠. 근데 환경 자체에서도 힘들었고 집 자체도 공포감이 오기 시작했고요. 어린 나이에 문 밖에 창문 열었는데 그 닭이 막 죽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방문을 열면 그냥 그게 마당에 이제 바로 한 번, 연결돼 두 있어. 번이 아니고. 수없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될 때마다 이제 어릴 때니까 무서우니까 악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또 하도 보니까 또 익숙해요. 또 죽었네. 이제는 이제 아버지가 모란시장에서 상자에 짐승을 가지고 오면 또 죽겠구나. 잘 가. 어. 웬만하면 내 방문에서 조금 벗어나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 네, 유일하게 살아있던 게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는 살아있고 네, 근데 그 나머지 아이 짐승들은 다 그렇죠. 꼬꼬닥하고.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따라가다가 원체 영리한 강아지였는데 육교에서 갔습니다. 옆에 있으면 안 되겠네. 잠깐만. 옆에 있으면 언젠가 가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그 짐승이 저기 갑니다, 청년이 짐승이. 저기 집이 청년이시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집 앞에 이제 산짐승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짐승들만 갑니다. 그죠? 인간도 짐승인데. 신을 받고 나서 그 증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른 걸로 풀리시는 거겠죠. 그럼요. 설마. 그렇죠. 갑자기 또 스튜디오에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자, 그 뒤에 네.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이 있었고 사춘기 같은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갑자기 창살 없는 감옥 같았고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이제 사람이 가슴에 분출이 터진다 그러죠. 네. 많이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터졌나 봐요. 기억나는 게 응어리가 터지면서 장대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는데 삼디다스죠. 줄무늬 3개 삼디다스. 네. 슬리퍼 하나 신고요. 참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대담해요. 그런데 그때 몇 살이에요? 한 15, 16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집에서 도망가질 않으면 나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순간. 그냥
돈이다 옷이다 이런 게 눈에 안 보였고 네. 내가 이 순간을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난 죽는다라는 그냥 막 그 불안감과 위협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네.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아. 슬리퍼 하나에 반바지에 네. 반팔티 입고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솔직히 15살, 16살 나이에 물론 이제 가출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날씨가 이렇게 비 오고 이렇게 공포스러운 날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주머니에 얼마 있었어요? 그때 한 2, 3천 원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할 돈이 분명히 공중전화할 돈이 있었거든요. 응. 아니 15살, 16살 나이에 2,000원, 3,000원 들고 집을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가출 소녀가 되신 거네요? 네, 가출소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자리 뭐 구했어요? 제일 먼저 제가 그때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는데 네. 당시에 저희 친구가 저희 먼저. 할아버지 조부모님 집 15분 거리예요. 네. 그곳에서 이게 허리띠 공장이라고 지갑 네. 공장, 허리띠 공장을 하고 네. 있었어요. 그곳에 먼저 전화를 했어요. 친구 부모님이. 친구 아니죠. 친구 또한 그쪽에서 기술을 배운다고 어릴 때 일찌감치 나온 일을. 아이가 있었고 네. 나도 이렇게 벌 수 있다. 음. 내가 나가서 어떠한 씩씩하다. 경제 생활을 하고 네. 아니 그게 내가 살 길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여자 몸으로 진 것도 없이 어떻게 할 수는 네. 없었고 나오면서 박차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그 조금 순화된 얘기죠. 그렇죠. 그 저기 19금 얘기 조금 있는 거죠. 있죠. 저희 팟캐스트는 일단 언어 순화가 그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리얼 그대로. 네. 일단 박차고 나오셨고 차고 나와서 공장을 갖고 그렇죠. 네, 공장을 친구를 갖고 만났고 친구한테 취직 부탁을 하고 네. 부모님도 없다, 할머니도 없다, 천의 고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미성년자를 금방 취직시켜 주는 곳은 없어요. 없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그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진짜 고아였고 네. 이제 거기 공장 사장님을 아버지 삼아 수양 아빠처럼 있었던 아이였으니 네. 근데 저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네. 그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천의 고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순간은 고아였던 게 행복했습니다. 내가 혼자 차라리 뭔가 독립한 것 같은 그렇죠. 자유를 얻은 것 같은.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공장.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때 제가 받은 돈이 25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요? 네. 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요. 그때 당시 25만 원이면 한 달 생활할 수 있어요? 아니 어릴 때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나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거기밖에 돈을 갈 모아야 곳이 된다 없어서. 생각도 없었고 음. 나를 안전하게 재워주고 무언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학교 생활도 이미 다 접어놓고 왔기 때문에 네. 다른 거를 뭐 크게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몸 하나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며 밥 주면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 공장 생활은 얼마나 했어요? 그렇게 공장 생활을 석 달에서 한 6개월 생활했던 것 같아요. 네.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왔어요. 뛰쳐나와서 또 공장을 또 가출을 또 이제 공장을 탈출을 하고 예 말씀을 그다음에, 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나와서 돈을 더 벌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5만 원 갖고 식당이나 처음에는 뭐 이런 그쵸 안 갑갑했거든요. 네. 내가 이 기숙사 같지 않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자 아이인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환경이 나를 따라주지가 않았고 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또 깝깝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자라고 생각한 곳이 갈 수 있는 곳이 식당이었죠. 네.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또 나이를 속였습니다. 네. 나이를 속이고 천의 고아의 모습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이북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평양 네. 무슨 냉면 네. 이런 거 파는데 그곳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지치더라고요. 네. 다른 친구들은 생활하고 뭐 하는데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저는 돈을 벌었으니까 네. 어쩌다 친구들 만나면 돈은 빠방합니다. 네. 솔직히. 친구들보다 아, 용돈 그럼요. 받는 친구들보다 그렇죠. 쉬는 이제 날에 잠깐 경제 만나면 생활을 하니까 일단 사회생활하면서 돈 버니까 뭐 빠방하지. 빠방합니다. 그쵸? 일주일에 한 번이 부러웠겠다, 낙입니다. 친구들이. 그쵸? 다른 거는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다 부럽다 했는데 네. 돈 쓸 때는 안 부럽더라고요. 용돈 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이제 아, 생활해 가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자신감 생기고 더 벌어야지 가다가 네. 외롭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외로웠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참 있을 땐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나가고 나면 그 빈자리가 커요. 그리고 그 나이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집 나와서 공장 생활하다 식당 갔는데 그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인데 쉬는 날 그 나이 이제 하루 바라보고 가는 시간들이고 근데 애기니까 외롭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외로워서요. 흑역사인데 제 아들이 16입니다. 네. 누군가를 이제 저의 동반자죠. 네.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요. 당시에 네. 네. 그 사람은 이제 나하고 2살 차이였으니까 그 사람 또한 또 네.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좋을 때가 그쵸. 아니잖아요. 그래 봐요 뭐 20살이 이제 될랑말랑. 근데 어릴 때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형편이 좋은 사람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냥 나한테 착한 사람, 착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 또 나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러면 서로 같이 손잡고 으쌰으쌰 잘해서 우리는 진짜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거야. 이렇게 같은 그래서 마음을 갖는 사람을 만났죠. 힘든 마음을 의지하다가 손잡고 오빠다 아빠가 됐군요. 그렇게 됐죠. 일가를 꾸리게 됩니다. 오빠 하다가 이제 손잡고 의지를 하다가 살짝 어깨에 네. 몸을 이렇게 저기 머리를 기대다가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또 오빠가 아니고 남자로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옛날에는 솔직히 17살, 18살 이런 나이에 시집 갔어요. 그럼 흉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그리고 능력이야. 일찍 시집 가서 일찍 애 낳는 것도 난 능력인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엄마 되게 씩씩하지 않나요? 여장군 음. 같으십니다. 아까 저기 그 엄마 점집을 볼 때 저긴 박순무당이 있구나 했는데 그 박순무당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뒤에 이제 네. 아이 아빠를 만나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 아빠를 만났어요. 그럼 두 사람이 열심히 알콩달콩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평범한 여자로서의 결혼 생활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중간 또 과정이 있었겠죠. 좀 간략하게 그렇죠. 설명을 해주세요. 결혼 생활이 시작하기에 결혼했다기보다는 함께한 이제 동거 생활 아닌 동거 생활이 되면서 네. 사실은 아버님은 이제 시아버님 한 분 이제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저희 신랑한테 가게 됐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현재 돌아가셔서 다행입니다. 죄송해요. 알코올 중독자. 셨어요. 힘들다. 힘들어. 네. 그래도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술을 안 드셨을 때는 많이 예뻐하시고 네, 본성이 나쁘신 분이 아니니까 이제 술을 드시면 본인이 이제 막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고 뭐 때려 부신다든지 네. 이런 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버텨가기 시작하는데 저희 신랑과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내 불호 환경이 힘들어서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내가 천덕꾸러기처럼 아팠는데 누구한테 아프다 소리 못하는 것보다는 네. 이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가족이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인 가족이 있는 분들을 저도 솔직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 저희 친할아버지가 명절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 이렇게 낮에는 천사 같아. 근데 밤만 되면 해 떨어지면은 술 드시면 갑자기 자고 있는데 막 문짝이 떨어져 날라오고 막 이래요. 맞아요. 그럼 막 삼촌들이 막 말리고 막 이게 약간 어린 나이에는 지옥 같더라고요. 저희도 근데 그렇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보다 오히려 6살 엄마 박옥 선생님은 그 상황보다 이전의 상황이 더 힘들었으니까 네, 더 힘들었어요.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낫다라는 생각했던 생각을 거죠. 했어요. 그러면 대충 상상이 될 것도 같아요. 그 뒤에 그러면은 어떤 또 시간들이 자. 보내졌나요? 그렇게 이제 가고 아이가 출산이 됐고 네, 일명 카드깡이에요. 카드깡은 힘이 없잖아요. 네. 그죠? 카드깡에서 출산했습니다. 네. 네. 현금이 없어서 그럼요. 네, 직장은 있었으니. 네, 카드깡으로 출산을 끝내고 아이를 낳는데 이게 세월이 참 구고절절해요. 네, 애기 아빠가 이렇게 아파서 시름시름 앓는 게 아니라 네. 어느 날 뭐에 이게 시인 사람처럼 생전에 욕도 안 하고 화도 낼 줄 모르고 내 말이라면 막 하늘같이 들어주던 사람이 네.
모든 방이 그래봐야 단칸방 하나지만 불을 꺼놓기 시작해요. 불을 꺼놓고 먹지도 않고 잠만 잡니다. 예. 24시간 거의 1시간, 그러니까 24시간에 한두 시간만 눈을 떠 있고 빼짝 말라가면서 막 그런 이제 이상 증세가 슬슬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아이를 얻고 이제 일을 나가기 시작했겠죠. 네. 그런 세월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네. 갑작스레 네. 저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는 게 이제 버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아이대로 얻고 가고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음. 신랑은 신랑대로 이제 산송장처럼 돼가고 있고 네. 아버지의 행포는 또 행포대로 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술에 입을 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들면 뭔가 현실을 잊고 싶으니까 또 이제 뭐 내가 그거를 어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르신은 또 이렇게 술 드시고 또 당신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조부모님께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내 이 네. 상황에 뭐 일주일도 굶어도 보고 아이 없고 이쪽 저쪽에는 일거리 찾으러도 다녀보고 네. 세월하다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술에 의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가면서 어느 날 그냥 미친 사람 마냥 행동하는 거 있죠? 자다 말고 갑자기. 네. 그냥. 근데 처음에는 그게 술 기운에 네. 주사 같은 건 줄 알았죠.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현상들이요? 누워서 자다 말고 뻘떡 앉아갖고 가야 된다고. 어디를 가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고 소리를 네. 지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네. 어딜 갈 거냐 그럼 밖에서 뛰어가 산을 뛰어 올라간다거나 네. 누군가하고 이제 같은 장소에서 만남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일을 하고 얘기하다 말고 역정을 막 내는 거야. 너희 어머님이 어떻게 됐는데 이랬는데 왜 이랬냐 이래가면서 네. 막 역정 내고 뭐 아, 실린 맞아. 사람처럼 행동하고. 나도 그런 적 있어요. 할아버지 모시기 전에 막 술 먹다 삼겹살 막 고기 구워 먹다가 막 얘기하고 호통치고 막 이런 적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 날 돼서 물어보면은 맨정신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멀쩡하고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게 생각이 안 나. 맞아요. 반복돼 가는 거예요. 네. 필름 끊긴 것처럼. 그래서 필름 끊긴 것처럼. 그 반복되는 생활들을 하다가 이게 반복되면 사람이 인지를 해요. 이거는 내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겠구나.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무당집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코 막고 다녔어요. 네. 귀신 사람 붙는다는 냄새 강시 싫어서. 때문에. 강시 영화 보고. 무서웠던 거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인정도 안 됐고 몰랐고. 이제 그렇게 세월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알게 된 분 지인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네. 너가 뭐 신을 받아야 되는 아이고 뭐 하는 아이고서 뭐 정말 뜬금없이. 그래도 이제 나중에 여쭤봤더니 신을 받은 언니였던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인을 어떻게 됐어요?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 도망갔죠. 무서워서 미친 여자인 줄 알고. 네. 도망갔어요. 뭐 날 보고 사기꾼인가 TV에서만 보던 네. 무당 사기꾼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말하나 보다. 네. 나한테 멀쩡한 사람 같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은 뭐 내림굿이 어쩌고 신을 받아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인연을 끊었습니다. 예. 인연을 끊고 저는 저대로의 생활을 하겠다고 갔어요. 네. 근데 시름시름 이제 제가 막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신병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인연을 끊은 데에는 특별한 연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싫었어요. 그냥. 왜 싫었냐면 내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고 네. 자식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살았고 그렇죠. 모성 본능 때문에. 이유와 상관없이 나를 두고 간 엄마로 인한 내가 힘든 아픈 게 있는데 나는 이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가꿔야 되고 지켜야 했고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버릴 수 있는 상태에서 신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신이 있다면 네. 없는 거죠. 나를 도와주러 왔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나를 도와주러 언제부터 왔어요? 그러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7살에 왔고 뭐 몇 살에 왔고 하는데 그때부터가 제 지옥이 시작이었거든요. 아니 지옥이 시작할 때 신이 날 도와주러 왔대. 누가 믿어요 그 말을. 안 믿죠. 안 믿어요. 믿기죠. 그리고 그런 신이 왔다면 사탄이고 악마죠. 네. 그죠? 자,
신명이 왔다는데 신명이 왔었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신이 있으면 내가 뭐 일말의 어떤 한 줄기 빛이라도 보여주면서 신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도 아니었고 그분하고 연을 끊기 전에 그분한테 뭔가 이렇게 좀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 당시에 그럴 이제 생각은 안 해봤어요? 뭘 물어본다는 게 보다는 궁금하다면서요? 뭔가 인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신을요? 감히? 네. 모르니까. 그럴 수 모르니까. 있어요. 모르니까. 아니 뭐 네. 나를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데 네. 날 무당을 만들 무슨 신이 있다면 뭐라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또 교회에 절실하게 또 믿고 다닐 때이기 때문에 네. 무당의 무자 자체를 인정 자체를 안 했던 시기였고요. 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고요. 나 하나 말고는 믿을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요? 그 신당에 가서 그 신당에 가서. 오... 그랬더니 저한테 방울부채를 잡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네, 한번 잡아봐 그러는 거예요. 오기로 잡았죠. 네. 뭐 방울부채가 뭔지도 모르는데 네. 뭐 도구인가 보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생긴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 꿈으로 봤던 무구고 꿈으로 봤던 아이니까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마음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잡자마자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왜요? 그냥 뒤로 그냥 까당하게 넘어지면서 누가 민 게 아니고 네. 무고를 잡자마자 네. 힘을 빼고 살살 잡으랬는데 힘을 꽉 주고 잡았거든요. 근데도 뒤로 까당하고 제가 넘어지면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그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이해 안 갈 테지만 사실은 무당의 세상이요 이해 안 가는 거 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풀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워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분이 자기 신령님들한테 아니 그냥 신령님한테. 그냥 신한테 신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신은 없다 이렇게 했던 것들을 빌어라 뭐 이런 네. 상황이 생겼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 싸우고 싶었어요 저 신하고. 갑자기 네. 너무 화가 나고 네. 분노가 막 폭발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나를 도와주러 왔다는 신, 그런 신의 존재들, 내 인생 살아온 것들 네. 이것 자체가 다 어딘가에다 막 화풀이할 때가 필요했는데 네. 누군가가 나한테 온다니까 막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분노가 막 생기면서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을 버티고 있다가 네. 사람이니까요. 살려주세요 나오더라고요. 신을 그렇죠. 믿어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답답하고 답답하죠. 믿을 수 없는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눈앞에서 벌어지면 사람이 당황하고 당황해요. 갑자기 단순해져요. 일단 살려주세요가 일단 나와요. 살려주세요가 나와요. 일단 이 순간을 모면하자. 어. 아무리 내가 힘을 줘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모면하자로 살려주세요 했더니 몸이 스르르 풀리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신명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생기셨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일단 어떻게 풀렸는데 이제 아예 풀렸으니까 됐다. 그렇죠.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절연하고 그렇죠. 절연을 해버렸죠. 번호를 없애버렸죠. 잠깐만 그렇게 해서 번호를 없애버리고 잠깐만 그 내린 꽃은 지금 현재 이제 그 당시가 몇 살 정도? 그때가 대략 제가 대충 20대 후반? 아니요 20대 초반이 좀 초반. 넘었을 때예요. 저희 아이가 뭐 네.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갈까 말까 할 때니까요. 네, 그럼 29살에 6년 전에 내린 꽃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 내린 꽃을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계기가 이제 그런 시간들 그런 현상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도망가고 그 현상들이 더 가깝게 몸으로 와닿기 시작하면서 네. 저의 그나마 지키고 싶었던 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네. 어린 아이가 이제 저를 보면서 뭐 몸에 뭐 마비 증세라든가 가정이 뭐 파탄되는 것처럼 힘들어지고 네. 금전적인 것도 다 버텨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뭔가 기싸움이 하고 싶었나 봐요. 나는 죽어도 나를 꺾지 않겠다. 뭔지 이렇게- 모르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그렇죠. 내가 이제 싸우고 절대 지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요. 나는 내 아이를 지키겠다. 난 살아야겠다. 지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오면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다가 기독교.
기독교죠. 네. 더 열심히 다녔죠.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들이 이제 나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너 왜 웃으니? 그랬더니 엄마 어깨에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날 보고 예쁘다고 웃어요. 그러는데 그냥 막 꼬맹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억장이 무너져. 맞아요. 그냥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나로 끝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선택이로구나. 내가 아팠던 거 막 밤에 헛거 보이고 술 한잔 먹으면 누군가 점을 봐주고 있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와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 와중에 또 방울도 사갖고 오고 만물사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가서 집어오면 술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눈앞엔 방울부채 있고. 방울부채가 있고 이렇게 왔는데 네. 다른 거 다 겪었는데 아들이 딱 그렇게 하는 모습에는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라라는 거는 사실 와닿기 힘든 거고 내가 내 아이를 통해서든 내 몸을 통해서든 어떤 느낌을 통해서든 그 예전에 그 놀이가 있어요. 그 신문지 이렇게 왜 넓게 놓고 접고 해서 왜 한 발 딱 디디고 맞아요. 사람 안고 하는 놀이 있죠. 딱 그 무당이 되는 그 입문 과정까지 내린꽃 과정까지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닐까 싶어. 나는 분명히 땅에다 발을 딛고 있고 운동장 같은 데서 뛰어다니면서 살고 싶은데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자꾸 접고 겨우 다리 하나로 학처럼 정말 한 다리로 서 있고 바들바들 떠는 상태가 됐을 때 딱 무당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린꽃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이제 어떤 무당 선생님을 찾아갔나요? 그 아이의 그 현상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절연했던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네. 무당집은 갈 엄두가 안 났어요. 저는 그때. 네. 그리고 무당집엔 복채라는 게 있죠. 그쵸. 점사비. 그걸 낼 돈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니를 있는 곳을 물어 찾아가서 그 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작정. 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참 고집 센데 조금 더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음. 네.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고 네. 신의 존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세월을 지나가고 따라다니다가 재밌는 이제 신엄마를 만나는 계기 사건이 있었죠. 네. 태백산에 이제 기도 도중에 네. 저는 뭐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네. 갑자기 제가 막 역적을 내고 화를 내면서 네. 그분한테 방울부채를 내놓으라면서 네. 네가 나한테 무슨 신엄마가 되냐 어째냐 그럴 네. 그릇이 되냐 막 난감한 소리를 막 하고 육두문자를 쓰면서 네. 방울부채를 뺏었습니다. 그분 거를. 네.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 됐어요? 언니도 그 순간 너무 당황을 했는지 네. 지금 생각하면 애동이었을 때예요. 네. 나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던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 방울부채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때 신당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저요? 네. 없었죠. 그때는 그냥 일반인. 일반인이었죠. 따라다니는 일반인. 따라다니고 그래야 내가 네. 안 아프니까. 그래서 방울부채를 주고. 그걸 받아서는 됐다 그러더니 나를 그 다음 날 제가 신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엄마인데? 그분의 신엄마. 너는 나를 못하니 감당 나를 내려줄 못하니까. 엄마한테 보내라.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의 이제 네. 무당 생활도 그러니까 점도 살짝 보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또 내 사회생활을 하고요. 이렇게 가다가 내린꽃 절차를 결국은 그분이 소개해준 분한테 가서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린꽃을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모셔준 신당에서 정식적인 이제 무업을 배워가면서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된 거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분과? 결론만 말씀드리면 헤어졌습니다. 네. 도망쳐 나왔습니다. 또 네. 이미 이제 신엄마를 만나기 전에 네. 손님을 보고 이렇게 있었고 신당만 없었던 거예요. 네, 네, 방울부채는 이미 갖고 있었고요. 네. 그렇게 가고 만났는데 그렇게 만난 신엄마가 술을 좀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답답했고. 술시중 들고 그분이 또 이렇게 뭔가 원하는 걸 채워드리는 게 힘드셨구나. 네, 그랬고 그냥 이건 뭐 생활들이 그냥 편치만 않았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첫 번째 신어머니와 이제 헤어지고 그럼 독립하신 거네요? 처음에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북굿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처음 내려주신 엄마는 한양굿을 하시는 신엄마였고 맞이를 가면은 음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네. 생전 처음 들어본 음이죠. 네. 인터넷 서치를 하고 누군가가 뭐 방송에 어디가 나온다 네. 이러면서 본 곳이 이북굿 신엄마한테 네. 찾아가게 된 거예요. 네. 이북굿이라는 거에 있고 이런 분이 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두 번째 신엄마를 만났죠. 그래서 두 번째 신어머니를 만나고 또 이제 그럼 지금까지 6년 세월 동안 얼만큼의 선생님들을 거쳐오셨어요? 걸쳐왔다기보다는 엄마라고 부른 분은 두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이 두 분이 더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모셨다는 의미는 뭐죠? 처음을 저에게 내려준 신엄마 한 분, 네. 이북굿에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불렀던 한 분, 네. 나머지는 또 두 번째 엄마하고 사연 끝에 유학이라는 결정이 있었어요. 유학이요? 네. 아, 그럼 어머니하고 상의 끝에 유학이라는 거 어머니가 유학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허락을- 보내달라고 땡깡을 폈죠. 아, 그분이 참 바다 같은 마음의 소유자이신 것 같은데 그럼 잘 지내셨겠네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잘 지냈고 네, 이게 근데 이후로. 무당 세계는요. 네, 같이 있을 때는요. 네. 사랑하는 딸 엄마예요. 네. 나가면 왼수집니다. 그래요? 왼수져요. 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이 왼수라고 생각할까요, 나를? 나간 독립한 딸들이.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있을 때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신자식과 신엄마는 없어요. 나오고 나면은 없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일반인의 삶하고는 삶 속에 있는 엄마와 이제 자식 간의 관계하고는 사실 무당의 엄마 자식 관계가 좀 틀려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각자의 신명을 모신 제자라서 이게 어느 때는 부딪히지만 보통은 이제 신딸들이 잘 이렇게 좀 수그리고 따라오다가 그 신자식들도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렇죠. 독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의 삶에서 무교인의 삶으로 다 전환된 이후에도 어쨌든 뭐 그만큼의 시간이 거쳐졌고 또 이제 뭐 아까 이제 첫 번째 어머니 또 두 번째 어머니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들 속에는 사실 대충 그냥 상상이 가는 그 고생길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물론 이제 애청자분들 중에는 무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무교인이신 분들은 100% 상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전환된 이후에 일반인의 삶에서 무교인의 삶을 전환된 이후에도 고생이 많으셨죠. 네, 하드 트레이닝 잘 받고 왔습니다. 네, 그 혹시 신명을 원망하거나 좌절한 적은 없었어요? 실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처음부터 테스트를 신을 못 믿고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네, 신의 문이 열리고 신을 응접하고 나서 저는 사실은 살 길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신을 원망해 본 적은 없고요. 네. 신으로 인해서 만나진 인연을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연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이 방황하고 좌절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네. 어깨가 움츠러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손님들 목걸이를 하고 점사를 보고 또 이제 신의 일은 해가는데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요. 그런 상황 사건들을 겪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대인 기피 같이 그런 시간들이 좀 무당들한테 오는데 맞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런 시간들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힘들었던 제 이제 커가는 가정 환경이었던 뭐 커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제가 이 무당길에 오면서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어지간한 멘탈 강하다 그러죠. 네, 네, 버텨오면서 왔는데 사람 속에서의 그 같이 마음을 공유하고 신의 부모든 자식이든 신의 동기들이 생기잖아요. 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저한테는 세 번째 가족이에요. 신의 네. 식구들이요. 그 가족 속에서도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도에 지나친 행동들이라든가 상황들에 대처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때도 저는 뭐 20대, 30대 초반대였고 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 때도 있고요. 네,
그때는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는 것만이 답입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신은요 냉정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냉정해요. 그 신을 의지하고 오면서 그 약간 사실 냉기가 있어요. 신명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정이 있고 따뜻한 분들만은 아니에요. 이제 그 따뜻하지 않은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정말 열심히 매달리는 게 무당들이고 무교인들인데 그 시간들을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명한테 의지를 해오면서 단단한 시간들이 또 그 전에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극복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풀려면요, 여러분. 사실 이게 2시간, 3시간도 모자라요. 저희가 이제 간략한 내용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무교인과 일반인의 삶이 분명히 색깔은 다르고 가는 길은 다르지만 그 또 일반인의 삶의 그 이상의 상상 못할 만큼의 그 고통스러운 그 갈등, 뭐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또 훌륭한 또 아드님이 옆에서 또 든든하게 계시고 한 거고. 자, 현재 아드님 아까 이제 힘든 시기에 태어났던 그 아드님 계시죠? 왜 있죠? 아드님 몇 살이죠 올해? 16살이에요. 16살. 네. 이쪽에 지금 계시는 웅이 아드님은 16살에 신을 받은 거고 네. 이제 그 아드님은 지금 16살이 된 거고. 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낳은 신아들하고 내가 낳은 아들하고 이 지금 현재 있는 웅이 도령 이 아드님하고 누구를 더 잘 챙기세요? 저 솔직히 웅이를 더 챙깁니다.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란 게 있는 거죠. 이게 27살인데 그러게요. 네, 16살 아들을 더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길에 들었으면서요. 각오라는 게 한 게 있어요. 네. 어린 나이에 인생길을 왔고요. 모업에 들어오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건 신이 아니었거든요. 네. 사람이었어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나의 신도나 나한테 뭔가를 의뢰하는 손님이 아니라 네. 나와 같이 구성원을 이루는 그 가족들로 인한 것들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나의 제 신들을 잡아가면서 또 하나는 내가 원한 선택도 있었고 제가 네. 원치 않았던 선택 속에서도 네. 네, 신의 뜻을 따라가면서 결정해야 됐던 모든 일들 또 구설수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저희 아들을 위한 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요. 신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신에서 나를 선택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명감을 다하고 가면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성수님들이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지금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학교 생활 잘 하고 있지요. 네, 잘하고 있고요. 네. 또 기특하게 또 국악 같은 것도 하고 국악이요? 소리도 하고 예. 지금 16살 나이인데 국악을 해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지가 3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선택? 지인을 통한 선택이었지만 저희 아들이 또 흔쾌히 하고 싶다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와. 예쁜 옷 입고 하고 싶다고. 그 끼가 있는 거죠. 공부는 끝에서 3등 하거든요. 네. 그래도 늘 1등 한다고 네. 말하는 아들이라. 그 재능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국악도 뭐 네.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넘었던 거 그 3년이 제- 넘은 것 같아요. 지금 한 3년, 5년, 4년. 국악이면 어떤 국악 쪽에 어떤 네, 파트? 이제 문화재 선생님 밑에서 이제 네.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소리면은 그냥 무슨 창판 소리 이런 건가요? 이제 뭐 상설기라고 뭐 네. 글 읽는 소리라고 오. 이런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경연대회도 나가고 네. 공연도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 탔다고 막 아드님이. 네. 근데 그거 물어봐야 꼭 얘기를 해주시던데. 그냥 슬며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봐야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아니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궁이 만신 바공 만신이요. 네. 얘기를 하자 그럼 다큐멘터리예요. 구구절절하고요. 보통의 무당들이 그렇죠. 그렇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딱딱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사실 저 되게 답답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이 앉아있는 2시간 녹화가요. 네. 몸이 그냥 줄이를 틀어요. 그래서 막 말을요 방송 네. 중에 가려서 하려니까 힘들어 네. 죽겠어요. 그냥 평상시 스테이지대로 평상시대로 하세요. 할까요? 네. 아니 자식 공개 자랑하고 싶은데요. 네. 구설수 오를까봐 나 못하겠어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잘 크고 있는 걸로 정리하고 겁이 다음 납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10살 아들 이제 웅이도령도 옆에 있고. 네. 근데 자, 우리가 신딸이었죠. 네. 누군가의. 현재는 또 신엄마시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앞으로 길을 가려면 어느 쪽 선택하고 싶으세요? 신딸로 살고 싶습니다. 왜요? 편합니다. 어떤 부분이 편해요? 뭐라 그럴까요? 뭐 구설이 힘들고 뭐하고 힘든 거 이거는 제가 신엄마가 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더라고요 또. 연장선상이더라고요 어차피. 아니 신아들 잘 키우고 내가 4개 가는데 왜 그럴까요? 저도 비슷해리예요. 네. 그 인기가 많으신 거 아닐까요? 인기가 많은가 봐요.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은 샘을 낼 때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또 샘도 내고 질투도 내고 하는 건데. 제가 빌딩이 지금 안 팔렸거든요. 네. 제가 이제 빌딩을 지어서 산다고 예를 들면 네. 뭐 빌딩을 지어서 살고 돈 욕심이 많아서 뭐하고 뭐 이렇게 빌딩 사시잖아요. 빌딩이요? 4명이가 아니다 뿐이지 빌딩에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 구설 빌딩을 지었죠. 구설 빌딩이요. 구설 빌딩이었습니다. 자, 신딸로 살고 싶다. 신엄마보다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딸로 살 때는요. 약간 뭔가 책임감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뭐 일이 있으면 뭐 엄마 아버지 잘 해주시겠지.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내가 그냥 하라는 거 잘 하면 되겠지. 뭐 이런 거였는데 신엄마로 살면서 그 무게 중압감이 좀 다르죠. 다르죠. 숨 막힐 때 있죠. 숨 막히는데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부모도 네, 자식을 두고서 포기는 안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은 포기할 수 있어요. 하다 못해 딜한다 그러죠. 네. 아니 뭐 아니면 뭐야. 이거라도 당차기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식이 있다라는 그 무게감은 네. 말로 못하죠. 자, 이제까지 거쳐온 시간들 중에 일반인의 삶 그리고 만신의 길로 이제 바뀌어진 삶을 살고 계시는 건데 만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보신 적은 없어요? 만신으로 제가 만신길을 가면서요. 하기 싫어 아직까지도 합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 옥수 갈 때마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뭐 합니다. 뭐 어쩝니다. 이게 아침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 기도 끝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기 싫다. 힘들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늘 항상 불안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말씀 하시는 거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전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하기 싫다 했다가 또 다시 아니에요 잘할게요 취소해요. 배고픕니다. 저는 늘 헝그리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저기 이렇게 지폐가 떨어지면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지서가 나오면 신당에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머니 이거 지금 내야 되는데 며칠 제자는 지갑이 날짜입니다. 비었어요. 며칠 날 나가야 돼요 하면 나가야 또 합니다. 갑자기 또 손님이 충격이 오고 또 와요. 하시면서요. 그게 채워집니다. 그게 약간 마약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신랑보다 맞아. 더 든든해. 솔직히 든든해요. 신랑보다 든든하고 신랑은 뭐 바람도 피고 뭐 그럼 별짓 다 할 수 있지만 신명은 그런 게 없어. 이게 단지 월급제가 아니라는 불안감. 약간 연봉제가 확실한 연봉 계약서가 없다는 불안감. 그렇죠. 그게 불안감이지. 희한하죠. 아니 그럼 지금 현재는 제자님은 그 아드님 한 분만 계세요? 현재는 아들 우리 웅이 하나고요. 네. 그 전에는 신딸이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 독립한 신딸. 쫓아냈습니다. 독립한 건가요? 제가 쫓아냈습니다. 예. 뭐 쫓아낼 때는 쫓겨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내가 나가라고 했든 뭐 신명에서 엉덩이를 차갖고 내보냈든 저는 반드시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뭐 반면에 또 신엄마를 떠날 때는 또 그 신엄마한테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둘만이 아는 일이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덮어놓고
아름답지 않은 과거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봐야 이렇게 괜히 또 진흙탕밖에 안 되니까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당 되고 싶어요? 아니요 싫어요. 그럼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무당한테 의뢰하는 손님 되고 싶습니다. 아, 돈 주고 이렇게 아 굽혀달라고. 그럼요. 아, 그래요. 무당한테 의뢰하는 손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보통은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편하게 살고 네. 싶고 뭐 따뜻하게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제 팔자에 느낌이 있어요. 네. 나는 안 될 것 같아. 제 별명이 황소예요. 네. 황소. 평범한 평범한 건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뭔가 가물이 있는 이렇게 그렇죠. 힘든 삶으로 태어난다면 그렇다면 무당을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차라리 풀어가면서 나 대신 좀 빌어달라고. 쿠파 춤추는 거 말고 이렇게 저기 돈 절하고 쓰면서. 돈 쓰면서 내가 의지하고 위탁하고 편하게. 네. 솔직히 가끔 부러워요. 난 손님들도. 네. 아, 그건 그래요. 약간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또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얻어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부러운 것도 있어요. 자, 본인이 가고 싶은 만신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저 가고 싶은 길이요. 제가 한마디로 이 정의를 하자면 길에 들어와서요. 만신 말고의 내 삶이 또 있을까라는 거는 한 번도 의문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은 싫은데 제 입으로 어느 날 말한 게 천직이다 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길이 내 길이다고 지금 가면서 딱 하나예요. 막 정리를 내리자면 네. 유명한 만신 필요 없고요. 네. 나 스스로가 그냥 흔들림 없이 중심 있는. 중심 있고 내 스스로가 나한테 인정할 수 있는 만신이면 될 것 같고 내 그렇죠. 아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무당이 됐으면 좋겠고 네. 내가 아팠던 거 배고팠던 거 힘들었던 거 네.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무당이 되고 싶어요. 무당의 삶을 포함해서 일반인으로 살아오면서의 시간과 35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적은 언제였어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16살 아들을 뒀을 때는 18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네. 키도 작아요. 네. 가방끈이 짧죠. 네. 교수분들이 높은 지위층의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네. 내가 정말 보잘것 내가 과연 할아버지 품을 네. 떠나 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이만큼 대우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보잘것 그 없는 신당에서 찾아오는 그렇죠. 손님들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들었을 때 그렇죠. 보람을 느낀다. 내가 보잘것 없는 내가 누군가한테 네.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을 때에만큼 그렇죠. 감사함은 없었던 것 같아. 행복하고.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셨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나의 몇 살 시기 어느 때였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었던 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밥 못 먹고 이러고 뭐하고 힘든 거는 그냥 지나가져요. 근데 네.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시간이 힘들었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거를 그냥 감당하고 원래 성격으로는 막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신을 업고 안고 가고 네. 그 품에 있으면서 똑같은 사람처럼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신은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삭혔을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때는 만신들이 막 여러 사람들 내 신도들 내 가족들 속에 있고 뭐 또 내 신의 가족 속에 있다가 어느 때 보면은 그들이 밀물처럼 쫙 그러니까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결국은 결론은 내가 의지할 거는 신명밖에 없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저 100m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틈에 어느 시기에 정말 내가 제일 힘들 때 내 옆에 1cm 옆에 있는 거는 신명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또 꿋꿋하게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며칠 전에 그 경사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네. 아드님한테 막 축하받고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부끄럽습니다. 네. 프랑스 네.
프랑스의 저널리스트로 이렇게 네. 활동하셨고 계시는 분이 네. 잠시 저희 일하는 현장에 오셔서 네.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네. 한국의 무당과 신이라는 글로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오.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프랑스 신딸도 생기시겠어요. 한국에서도 안 유명한데요. 아 근데 또 이제 외국이 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맞아요. 통하니까 서로 갈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 기사도 나가셨구나. 근데 사실 뭐 외국에 그렇게 만신에 대한 기사 이런 게 그럼 아무나 오는 그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찍혔다고 저는 말씀을 슬쩍 들었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제 국제적인 이제 만신으로 급 부상하시는 것만 다른 거보단 네. 저 이제 프랑스어에 남았네요. 불어니까 네. 번역기가 필요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도움 요청을 했더니 네. 그냥 저희 아들 몇 마디가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 바로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신이 난 거야. 네. 이게 엄마 불어예요. 점이 위에 찍혀 네, 있으면 네, 신이 나서 막 번역을 해주더니 엄마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네. 됐어요. 대단하세요. 자랑스러워요. 딱 하는데 제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겁니다. 음, 물론 앞으로가 네. 더 중요하지만 그럼요.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로서 이제 못 챙겨줬던 것들 네.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냥 조금 뭔가 보상되는 보상받는 느낌? 음. 그다음에 꿈이라는 걸 꾸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드님이 눈빛이 반짝반짝했겠어요. 네, 저도 반짝거렸어요. 사실은. 제 아들은 아들대로 음. 우리 엄마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엄마가 무당이란 거를 어디 네. 가서 내가 우리 엄마가 이렇습니다라고 공개는 못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네. 최소한 엄마가 어떠한 무당이었는지를 음. 네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런 거기에 모습 이제 한 획을 일단 그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는. 요새 당당하게 네.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밥 안 주고 아 그래요? 다녀오세요 하고 90도로 인사합니다. 오 역시 아들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뭔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많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들들인 네.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까지 이제 또 이제 신당에 촉혀져 있는 신도들의 삶, 그들의 삶을 지켜오면서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의감 이런 거를 느끼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수없이 많이 느꼈어요. 네. 가끔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제 35밖에 안 됐구나. 네. 여지껏 35세 6년 세월에 네. 신의 길이 뭔가를 배워가고 네. 이거다고 답을 찾고는 신밖에 그냥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내 스스로 신을 믿고 등지지 않고 한 길로 소신껏 가야만이 내가 살아남는 길이다만 생각하고 왔는데 네. 뭔가 꿈도 꾸게 되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앞으로 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가끔은 내가 이런 무당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것이 나는 무당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네. 그냥 나 바곡은 이렇게 할 거야가 돼야 되는데 네. 나 무당 바곡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 되게 서러워요. 맞아요. 나는 예시를 두고 꿈을 꿀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답답하고 부럽기도 하고 무언가를 꿈꿀 수 있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성수님들이 신령님들이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처럼 보이네요. 네, 아까 사실은 그 프랑스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기사가 그 맞아요.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그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 그리고 그 강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뭐 소개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누군가가 다른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전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예술적인 거에서는 되게 오픈이 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어떤 자국민들의 그 자부심만큼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일단은 기사를 올리셨으니 앞으로는 또 이제 유럽의 몇 개국을 또 찍으시고 동남아시아 일단 건너뛰어서 조금 더 미국까지 책임감이 진출하시기를. 생겼습니다. 그렇죠. 어깨가 아마 1톤 무게가 그럼요. 느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머리 풀어서 네. 막 다니던 것도 네, 머리 한 번 더 단정하게. 만지게 돼요. 그렇죠. 그럼요. 프랑스 저기 유명해진 무당인데요. 프랑스에 이름을 날린 무당이신데 그럼요. 그
엄마가 자 이번에 아드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예예. 엄마가 잘해주세요 평소에. 아까 이제 뭐 아들을 더 잘생긴다 했는데 예예. 완전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용서해줄게. 완전 솔직하게 네, 엄마 보지 말고.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볼까? 네. 정말 완벽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디 밥 잘 차려줘요? 잘 시켜주죠 밥은. 전화를 눌러서 잘 시켜주고. 그렇죠. 배달의 민족. 네, 배달의 민족. 아, 참 완벽하게 예. 잘생겨주세요. 더 이상 이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네. 표현을 완벽합니다. 이 표현이 적합합니다. 엄마의 평소의 캐릭터는 오늘 스튜디오 예. 나오신 모습은 예. 너무 이렇게 우아하시고 예, 예. 말씀도 되게 두 가지 모- 초롬초롬하게 이렇게 차분하신데 예. 두 가지 모습을 계십니다. 원래 안 이러시. 짧게 말씀드려서 디스 시간인가요? 애기씨일 때가 있고요. 네. 장군님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기씨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자 애기. 예, 예. 예. 동자 애기씨들이고 애기씨가 아닐 때는 이제 장군님처럼 세십니다. 네, 아까 저기 화장실 세다. 가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무슨 조울증 뭐 무슨 얘기도 나왔는데 엄마를 너무 커버해 준다. 아드님한테 오시기 전에 뭐 조금 봉투 갔나 본데요. 봉투보다 욕이 가죠. 아, 여기 가고 일단 이제 녹화가 끝나면 고기 사줄게. 그렇죠. 두 가지 모습. 아, 참 여러분 그 저희가 지금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를 또 이제 10살 아들 그 6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1시간씩에 나눠서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 어떻게 잘 이렇게 구성을 해본다고 했는데 이제 더 궁금하신 건 청량리에 가시면 궁이신당이 있고 의정부에 가시면 오늘 보신 그 수인당에 그 웅이도령이 있습니다. 그 직접 가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면담 사절입니다. 네, 그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서 엄마와 아들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 청량리 궁이신당의 박옥만신 선생님과 또 이제 그리고 의정부 수인당의 웅이도령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혹시? 바라는 점 있어요. 저희 애청자분들? 아들한테. 네, 아드님한테. 아들한테. 네, 말씀해 주세요. 또 쑥스럽잖아. 이 자리 네. 아니면 말 못해요. 네, 네, 가끔 이제 네, 제가 얘기도 말씀해 하는데 주세요. 네. 엄마는 엄마예요. 그죠? 엄마인데 그냥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같이 사제자의 길을 가고 스승이죠. 네. 그래서 가끔은 내 맘 같지 않게 무서울 때도 있고 그럼요. 회초리를 들을 때도 있고 일부러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또 과정을 숙제를 네. 주기도 해요. 근데 어떠한 인간 관계든 모든 신의 관계든 서로가 신의와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하고 신의가 서로 안 깨졌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내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되듯이 네. 우리 신아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고 또 나를 뛰어넘는 아들이 네. 됐으면 좋겠고 그냥 바깥으로 애청자 분들한테도 네. 제가 이런 얘기들 막 구구절절 이런 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신으로 또 만나고 인간 관계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서로가 솔직하고 믿음과 신의가 생기면 화목한 뭐 이런 거 되지 이어지지 않나? 않을까 그 인연이. 그런 것들이 인연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또 아드님 이제 오늘 이렇게 모처럼 엄마하고 특별한 나들이를 하셨는데 예예. 웅이도령이 이번에 예. 또 마지막 멘트를 좀 짧게 저희가 시간이 예예. 부족해서 예예. 짧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제가 만신의 길을 가면서 네.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어머니처럼만 가겠다는 그 초심 잃지 않고 그런 어머니 같은 만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심 끝까지 잃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저기 그 저희 그 나중에 출연 신청서 하나 써주고 가세요. 한 3년 뒤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멘트가 이제 그대로 살아 있는지 저는 그때 저처럼 한번- 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청문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잘 그럼 조율을 하시고 청문회 들어가나요? 몇 년 후에?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했고요. 네. 사람의 인연은 여러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인연들 중에는 귀하고 선한 인연으로 피어나는 인연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참 원수 같은 악연으로 처음 시작은 아니었는데 악연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두 분 만나본 이 이제 모자의 인연이 비록 각자의 삶에서
전쟁 같은 과정을 지나서 두 손을 꼭 잡고 이제 함께 가는 인연인 만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아주 정말 그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나무당은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열린 마당입니다. 모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고요. 제 이름 검색하시고 공식 사이트에서 제 뭐 연락처를 이제 연결하셔서 사연을 남겨주셔도 좋고, 안 그러면은 유튜브나 팟빵 어플에서 그래나는 무당에다 검색하시고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편에 조금 시간이 한 달여 전인데요. 게시판에 그 댓글 올려주신 분들께는 조 회장님의 그 상고사 이야기, 무속 이야기 책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무교인이 가슴 피고 당당하게 사는 그날까지 나무당은 힘껏 달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